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열입니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해서 AS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제시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타 방송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1월 6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새해 첫 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말부터 참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오늘 양시장 1%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하락 마감으로 오늘 양시장 모두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2253선으로 출발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2289.97포인트로 전일 대비해서 1.12%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배당락 이후 기관의 수급이 7거래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기관 2,400억 원 넘게 물량 담았고요. 또 외국인은 오늘로 5거래일째 사자세를 이어갑니다. 업종으로 보시면 기관은 전기전자와 제조업, 그리고 외국인은 제조업과 전기전자, 금융업종 순으로 비중 크게 담았습니다. 반면 개인은 오늘로 3거래일째 매도 우위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677선으로 출발해서 역시나 크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다만 2시 이후부터 상승폭이 조금 줄여갔습니다. 1.33% 오른 688.94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7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고요. 반면에 이틀 매수를 이어오던 개인은 오늘 매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관도 금융투자 쪽에서는 800억 원 넘게 담았지만 사모펀드와 연기금에서 물량 출회하면서 소폭의 매도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오늘도 좁은 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80전 내린 1268원 60전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주연 대표 그리고 공대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려웠던 우리 시장이 그래도 안정으로 빨간불 켜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도 좀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주연 대표님, 오늘 특징주로 어떤 걸 꼽아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메디프론이라는 네. 종목이고요.
일단은 오늘 또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뭐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뭐 코로나 감기약 관련주들, 그리고 뭐 물류 관련주들까지도, 로봇 관련주들까지도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도 그랬고 이번 주 내내 좀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 그리고 오늘 올라온 테마, 이 알츠하이머 테마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 섹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시즌이죠. 지난 슈팅스탁 시즌에서 이제 그때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냈던 그 경험이 있는데,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알츠하이머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 같이 이제 합작해서 하고 있는 레카네맙이라는 이 물질이 임상 3상이 성공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알츠하이머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바이오젠이죠. 오늘 3상 성공했다고 이야기가 나온 그 기업이, 미국의 바이오젠이 치매 이전에 치매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또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뭐 원인을 살펴보면은 동일한 이 바이오젠의 동일한 후보 물질의 기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같은 수혜 기대감이라고 해서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사실 뭐 알츠하이머, 치매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이제 질병이죠. 암이랑 뭐 치매 이렇게 두 가지가 꼽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도 그리고 투자자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계속해서 고령화 인구가 또 많아지고 뭐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면서 나이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병되는 질병들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치매고, 그리고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질병이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치료제 효과가 있는, 효능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 발견이 됐다, 그 효능을 확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좀 급격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도 저는 이 관련 종목이라던가 관련 이제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은 좀 주기적으로 봐야 된다, 계속해서 기대를 좀 가지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전부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약바이오들은 변동성이 또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리고 뉴스에 의해서 이제 주가 폭이, 변동폭이 좀 결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종목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리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효능을 내고 있고 연구를 실질적으로 하는지,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종목인지 기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섹터는 제가 굉장히 또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도 뭐 피플바이오라던가 오늘 뭐 메디프론뿐만이 아니고 피플바이오, 그리고 뭐 엔젠바이오, 메디프론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다 같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주기적으로 지켜보면서 추가 시세 이어가는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메디프론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좀 제약바이오, 로봇, 그리고 교육 등 다양한 테마가 좀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요. 이 중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알츠하이머 쪽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테마로 종목 메디프론 꼽아주시면서 관련 종목들 앞으로도 더 유의해서 유심히 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대원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는 네.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오늘 우상향을 하면서 오늘 시세가 강하게 유입된 종목들 위주로 들고 왔고, 솔트룩스가 차트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은 지난번 11월 달에 이때죠. 이때 11월 달에 삼성에서 가정 내에 1인 1로봇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AI 관련주로서 강하게 수급이 좀 유입이 됐었고, 다만 거래량은 좀 터지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고, 그 후에 이제 아바타 2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AI 챗봇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솔트룩스가 그 뒤에 또 다시 장대 양봉을 좀 그렸고, 그리고 나서 좀 우상향하다가 좀 눌림을 최근에 받고 나서 오늘 이제 20% 이상, 26% 정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죠. 이렇게 추세를 타면서 좀 강하게 수급이 유입된 종목을 들고 왔고, 아무래도 CES가 개최됨으로써 CES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부각을 받은 것 같습니다. AI도 그렇고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VR도 그렇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고 최근에 맥스트가 좀 많이 올랐죠. 네. 맥스트가 최근에 한 17%까지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 좀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앞으로 좀 솔트룩스는 네. 솔트룩스는 이제 유전체 분석 사업이라든지 AI를 좀 기반한 유전체 분석 사업이라든지 혹은 메타 휴먼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도 좀 진행할 예정이라서 오늘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서 강한 수급이 유입된 것 같습니다. 네, 공대현 대표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는 AI 관련주 솔트룩스를 들어봤습니다. 과거 삼성 1인 1로봇 추진과 함께도 상승을 했고 뒤에 이어서 아바타2의 수혜주와 함께 부각이 되었고 또 오늘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개막과 함께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집중해서 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이주연 대표의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어제 네. 좀 굉장히 핫했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일단은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주로 그리고 이전부터 굉장히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두바이 뉴스가 나오면서 두바이에서 이제 일경원을 경제 규모를 1경원까지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옴시티가 640조 원 규모인데 네. 이제 뭐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1경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후장에서 급격하게 건설주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거의 테마성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오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 뉴스가 뜨면 호재거리 뉴스가 뜨면 이제 그 뉴스에 해당된 테마주들이 갑자기 이게 급등이 나오는 거의 개인들 수급이죠. 단타성 수급, 개인들 수급이 급격하게 몰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유신이라던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네옴시티 관련주로 많이 알고 있는 뭐 유신이라던가 한미글로벌, 뭐 히림 같은 종목은 어제 이제 상한가에 갔고. 다만 이제 상한가에 가기는 했습니다만 뭐 금호건설도 마찬가지고 상한가에 갔지만 시외에서 좀 급격하게 빠지는 뭐 하한가에 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두바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1경원 정도의 네옴시티도 640조 원 규모의 뭐 투자를 단행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우리 증시 상승을 주도를 했던 게 네옴시티 테마였는데 이번에 나온 뉴스도 그런 거 아니겠냐, 투자가 뭐 1경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두바이 관련주들 이제 두바이랑 스치기만 해도 이제 두바이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습니다. 다만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1경원은 새롭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경제 규모를 지금은 한 5천억 원 정도라면은 1경원까지 이제 늘리겠다라고 앞으로의 목표를 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D33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원래는 한 30% 정도까지 이제 달하던 그 유류세까지 폐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033년도까지 100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뭐 그 갑자기 테마성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몰린 수급은 또 급격하게 차익 매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지금 올라가는 거 이전 같은 네옴시티 같은 테마가 또 형성이 돼서 뭐 100%, 200% 상승을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그리고 그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이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냥 뉴스가 나온다고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좀 반사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좀 파악을 하시고 이 뉴스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뉴스가 이제 주가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수혜주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접근을 하셔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뉴스에 의한 변동성은 현재 좀 주의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보통 그렇게 뉴스가 나온다고 이제 뭐 추격 매수를 하고 뒤따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올라오는 종목 뒤따라 잡다가 물렸어요. 이런 게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서 좀 천천히 또 혼동이 되기보다는 휩쓸리기보다는 내가 기준을 잘 잡고 뉴스를 잘 파악을 하셔서 접근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하시라고. 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미글로벌 들어봤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이고 또 제2의 네옴시티라 불리는 두바이 D33 프로젝트 어제 나왔던 소식입니다. 일경원 투자로 세계 3대 도시 계획 추진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좀 뉴스로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 후에 접근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시면서 오늘 한미글로벌은 8%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공대원 대표의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아, 네.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네. 같은 치매 관련주인 피플바이오를 들고 왔습니다. 피플바이오가 오늘 25% 정도 좀 급등세를 좀 보였었는데 알츠하이머 신약 레카네마비 임상을 3상을 좀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치매 관련주가 오늘 다 같이 좀 급등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들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까 언급드렸듯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6,000원대에서 지금 18,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추세 꺾임 없이 지속적으로 좀 오르다가 오늘 강세를 보였죠. 아직 FDA가 승인 난 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가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피플바이오도 그렇고, 네. 뭐 성광도 그렇고, 삼천리도 그렇고, 뭐 서울가스도 그렇고, 가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추가적으로 25% 정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약군 대비해서 27%가 개선됐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FDA가 승인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고, 네. 안정성과 유효성도 아두헬름보다 좀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감이 좀 같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11월 달에 레카네맘을 3회 정도 투여한 사람이 2명 정도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우려감이 좀 드는데, 그래도 지금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오늘 중으로 승인이 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웬만하면 수익 구간이면은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제약바이오즈 피플바이오 들어봤습니다. FDA 승인 기대감과 함께 반영이 됐고 또 타 제품에 비해서 이 안정성과 유효성도 우세하다 하면서 오늘 상향됐던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공대원 대표와 방송 외에도 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이후에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우리 공대원 대표님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나요? 아무래도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음을 또 준비를 네. 해야겠죠. 그쵸. CES 개최 이후에 또 네. 개최되는 게 있죠. JP 모건 헬스케어라고. 헬스케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도 CES처럼 좀 강하게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좀 박스권의 형태에서 좀 반복되는 형태에서 안전하게 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들고 네. 왔습니다. 네,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CES 2023에 이어서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어떤 수혜주가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공대원 대표 사진 아래 무료 입장 가능한 방송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공개 방송에 들어와 보시고요. 저희가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잠시 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을 기준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에 매수 들어간 드림 CIS입니다. 매수가 11,350원이고요. 오늘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임상을 맡기는 회사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네. 임상을 수탁하는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임상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은 그거를 담당해서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제약 바이오라는 그 섹터 안에서 보자면은 네. 이 CRO 관련 기업들, 그 수탁 관련한 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비교적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뭐 1상, 2상 혹은 3상까지도 실험을 통과했다 혹은 임상 시험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이제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기대했던 뭐 3상, 2상 시험이 뭐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 뭐 당일날에 뭐 하한가에 가기도 하고 뭐 20%가 넘는 급락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드림 CIS처럼 CRO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서부터는 조금 자유롭고요. 이제 뭐 그 회사가 그 임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이 의뢰받았던 돈을 또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주가에서도 안정적으로 좀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지금 CES 2023이 열리고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가 또 열리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 제약바이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수혜를 좀 얻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임상 시험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혜를 톡톡하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도 실적도 굉장히 잘 내고 있고 올해 작년보다 더 큰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임상 시험이 어느 정도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타격을 좀 받았던 기업인데 이제는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다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훈풍이 불어오면서 같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기업인 만큼 앞으로 계속 그 목표치까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오래되진 않았고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 동반해서 이전에 들어왔던 거래량보다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점에서 들어온 거래량이 이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일단은 가장 많은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다시 좀 이제 돌파를 하려는, 추세를 전환해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에 장중에 장중에 한 24% 정도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 자리를 다시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시 그 위를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 윗꼬리 달고 계속 빠지고 있고 저점을 좀 높여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략주 AS, 드림 CIS 들어봤습니다. 임상을 맡기는 회사로 임상 통과 유무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주가에 반영이 덜 되는 기업입니다. 과거에 코로나로 좀 타 분야 임상 실험이 제한적이면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앞으로 임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가는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목표해 주신 20% 수익률도 역시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AS 해보겠습니다. 네, 26일에 매수 들어간 50 입니다. 매수가 3,510원이고요. 네, 오늘 3,390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 좀 3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곤 있긴 합니다. 50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네. 매수를 사인을 드린 지 그 네. 이후에 조금 많이 조정을 받다가 네. 다시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좀 제 자리를 회복하고 있는,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좀 밀렸다가 좀 그렇게 시장에 밀리면서 갑자기 급락했던 원래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네. 경우에는 또 금방 회복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뭐 요 자리인데 한 3,300원 정도인데 급격하게 이탈을 했다가 다시금 오늘 또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마스크는
그 코로나 관련해서 네. 이제 상승 탄력이 나올 만한 그런 재료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지금 중국이 계속 코로나 공장을 또 정상화하고 코로나 공장이 아니죠. 이제 공장을 네. 다시 정상화하고 네. 그리고 다시 공장을 돌리게 되면은 요즘에도 좀 하늘이 좀 노리끼리한 날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초미세먼지 맞아요. 영향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봄이 좀 되고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가 또 미세먼지 정점인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50이라는 이런 마스크 관련주들도 충분히 좀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 증시에서 이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코로나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이게 좀 정반대 뭐 섹터기는 합니다만 테마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교차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저는 이제 내년 춘제 이후로 한 2월까지는 그래도 가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주들 급등을 하고 반면에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까지도 계속해서 같이 공존을 하면서 급등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가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관련주 50이었습니다. 연말쯤 시장이 밀리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지지선 3,300선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죠. 그리고 이 코로나와 함께 중국의 경제 재개로 공장이 재가동화되면서 미세먼지와도 엮이며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춘제 이후로도 2월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이어가겠습니다. 15일에 매수 들어간 진단키트 관련주 시젤입니다. 28,100원에 매수했고요. 오늘은 부합으로 거래 마쳤는데 전문가는 시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젠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코로나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내년 춘제가 있죠. 올해죠. 네, 올해 1월 달에 그쵸. 춘제가 시작이 됐죠. 네, 네. 춘제가 있는데 이제 그때 중국 사람들 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뭐 4천만 원짜리 한 박에 하루에 4천만 원짜리 하는 그런 호텔도 매진이 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뭐 보복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여행도 굉장히 많이 또 다니고요. 그리고 이동량도 굉장히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염 확산이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고 이제 점차 심화가 되고 있는 정점까지 향해 다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춘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도 뭐 설날이죠. 중국의 설날인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설날이 더 깁니다. 이제 네. 땅덩이도 넓고 막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집에 돌아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시기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코로나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진단키트의 수요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내가 뭐 코로나가 확진이 됐는지 감기 기운이 그냥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진단키트이기도 하고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중국산 진단키트를 쓰지 않겠다, 뭐 수입산 진단키트를 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진단키트의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뭐 랩지노믹스라던가 아니면 수젠텍 그리고 뭐 휴마시스는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또 같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는데 시제는 조금 느립니다. 조금 느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과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 타이밍 자체가 그렇게 고점이 아니고 이미 고점 대비해서 80% 넘게 하락한 그 자리에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도 충분히 그 과정에서 코로나 이제 수혜를 좀 얻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인 만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시젠 들어봤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이죠. 최근에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춘제를 기점으로 코로나 정점이 예상되면서 진단키트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역시나 목표 수익률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일에 매수한 링네트인데 지난 시간에 이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 전문가님이 또 교차할 종목이 있으면 갈아타게 의견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시장에서 또 네. 가장 강력한 그쵸. 이제 재료가 네.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주제들, 뭐 섹터들, 테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계속 순환매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이 내일은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속적으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섹터군은 이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의 순환매를 기대를 하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재택근무 관련주라고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최근에 상승 또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이후에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괜찮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추가적으로 뭐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더 좋은 종목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더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데이터 센터 관련한 뭐 스마트 시티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또 좋아지면서 각광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이제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재료가 하나가 더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링네트는 또 실제로 매출도 굉장히 잘 내고 있고 단순히 그냥 테마주의 성격만 띄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테크 관련 코로나 관련주 링네트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재료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고 중국 관련주이기 때문에 잘 목표 수익률 달성을 했지만 이미 목표 수익률 넘게 올랐기 때문에 더 좋은 종목이 있다면 교체 의견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AS입니다. 19일에 매수 들어간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 35만 4,500원, 오늘도 1% 넘게 촉보고 올랐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는 어떻게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효성 첨단 소재는 제시를 해드리면서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들고 네. 가셔라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효성 첨단 소재도 지금 원래는 수소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려지는 이 탄소 섬유를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뭐 우주항공이라던가 그리고 뭐 수소라던가 이런 산업이 발전을 할 때마다 수요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 기업의 다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또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전쟁 참여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러시아도 우주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군까지 창설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앞으로 우주에 대한 산업은 점차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소 산업도 커지고 우주 산업도 앞으로 계속 커지겠다. 둘 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주인 만큼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보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해서 들고 가자 의견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탄소 섬유를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생산한 기업으로 앞으로도 우주항공이나 미래의 산업 그리고 수소가 대두될 때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주셨네요. 네, 이렇게 AS 도와주신 이주연 대표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공대훈 대표의 오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7일에 매수한 KPS 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 5,020원이고요. 수익률이 이미 34.46%인데 29일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좀 중국 거주 독일인 관련해서 이슈가 있던데 이 KBS 생명과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 관련주죠. 네. 화이자 관련주로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6,300원 부근, 이 부분을 좀 저항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6,300원만 되면은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는 매수가가 한 이 부분이라서 이때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사실 언제 팔아도 좀 수익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단기적으로 다만 토해내면 안 되니까 오늘의 저가인 한 5,610원 부근을 익절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되 이게 포지션에 맞게끔 단기적인 포지션인지 본인이 좀 중장기로 좀 선호를 하는지에 대해서 네. 포지션에 맞게끔 대응을 하되 이 월봉을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이 KPX 생명과학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다음 날 이렇게 다 토해내는 음봉이 네. 나오죠. 네. 그리고 과거 이제 12월 달도 한 100% 정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도 다시 토해내는 이런 뉘앙스를 보였듯이 지금도 고점을 좀 낮추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반면에 좀 실망 매물이 좀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늘의 저가인 5,610원 잡고 익절선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PX 생명과학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볼 경우에 좀 고점을 낮추며 매물을 추리하고 있기 때문에 5,610원 익절로 제시해주면서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1월 3일 최근에 매수 들어간 한국석유입니다. 매수가 9,780원인데 수익률을 좀 낮게 안정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미 수익률 돌파했는데 한국석유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한국석유도 매매 포지션에 맞게끔 네. 대응을 하되 지금 팔아도 사실 수익권일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 월봉을 보시면 제가 박스권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인다 그때도 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9,700원 부근에서 9,700원 부근에서 한 네. 12,000원 부근까지 매 네. 월마다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현재 지금 국제유가가 어제도 전일 좀 상승세로 네. 한 72달러에 좀 마감을 했죠. 네. 정유가 설비 가동률이 92%에서 지금 79%로 좀 감소가 되면서 하락을 하면서 정유가 값이 오르는 게 아닌가 그런 수혜를 좀 받으면서 국제유가가 좀 상승을 했듯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은 전반적으로 정유주가 같이 오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 중장기 포지션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더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거면은 수익 실현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한국 석유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추천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유가 상승 수혜로 역시 정유주 동반 강세 보이는 만큼 조금 더 보유해보자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으로는 19일에 매수 들어간 웰크론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매수가 3,320원이었고요. 역시 이것도 수익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웰크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웰크론도 마스크 관련주로 코로나 관련주가 네. 움직일 때 같이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리튬도 같이 올라가서 웰크론 네. 한택이 좀 강한 흐름을 조금 보여서 웰크론도 같이 좀 부각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봉상 21선을 좀 이탈하고 이평선들을 다 이탈을 하고 눌린 구간에서 지금 현재 3거래일 정도는 양봉을 좀 띄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상 같이 본다면은 지금 3,000원 부근에서 3,300원 부근까지는 박스권을 좀 띄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네. 추가 매수로 좀 평단을 낮추던지 한 3,000원 부근에서 평단을 낮추던지 혹은 이 종목은 3,300원에서 박스권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3,300원 부근에서 본전으로 나오던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웰크론에 대해서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추가 매수로 3,000원 선에서 평단가를 좀 낮춰보고 또 3,300원 부근에서 본전 부근에서 매도해보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 13일에 매수 들어간 미래나노텍 수산화 리튬 관련주이죠. 매수가 16,950원이고요. 역시 또 이것도 수익률을 이미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 미래나노텍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리튬 관련주인데 현재 리튬 네.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니켈 쪽이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왕이면은 리튬 가격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리튬 가격을 지속적으로 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튬은 현재 지금 차트가 지속적으로 좀 우하향을 좀 그리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적으로는
현재 14,100원, 200원 부근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저점이 지속적으로 주봉상 보면은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을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선은 이번 주에 저가인 14,350원을 잡고 대응을 하되 리튬 가격을 항상 필히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미래나노텍에 대해서는 리튬 관련주인 만큼 계속해서 꾸준하게 리튬 가격을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AS 도와주신 공대원 대표와 방송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이후로 8시부터 공대원 대표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CES 2023 이후로 JP모건 헬스케어 관해서도 수혜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공대원 대표 사진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후반부에 도전 상한가 전략적 힌트도 제공되는데요. 힌트를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순서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제시해드리는 코너이죠.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오늘의 새로운 따끈따끈한 전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을 또 네. 가지고 왔고요.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코로나 봉쇄가 풀리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19로 발생했던 뭐 영업의 손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네. 앞으로 좀 회복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서부 T&D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최근에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 카지노, 호텔 뭐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또 좋은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서부 T&D 하면은 아마 용산의 드래곤시티를 많이 네.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 드래곤시티를 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텔이나 아니면 인천의 스퀘어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복합 쇼핑몰까지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또 앞으로 리오프닝 중국의 뭐 이제 중국 국민들이 또 이제 놀러 온다던가 여행을 온다던가 그러면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용산으로 청와대가 또 대통령 부부가 네. 이사를 갔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용산이 지금 현재 뭐 용산 철도 정비창 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용산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드래곤시티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위치 자체가 용산이다 보니까 같은 그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자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안정적인 자산을 꾸리고 있고 이제 부동산 자산 가치만 2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시총이 4,600억 원, 5천억 원이 안 됩니다. 근데 부동산 자산 가치만 2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1조 원 가까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서울에 인허가를 신청을 해서 이번 네. 연도 초에 이제 그 인허가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는 순항 중에 있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서부 트럭 터미널이 또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또 그 평가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양천구에 이게 위치를 해 있는데 현재 평가받고 있는 가치만 해도 1조 2천억 원 정도, 3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자산 가치만 2조 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뭐 시총이 5천억이 안 되니까 네. 상당히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관광객들도 많이 줄고 그러면서 호텔 사업 그리고 쇼핑몰 사업이 조금 적자를 봤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코로나 봉쇄가 해제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중국 국민들이 보복 소비를 또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또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서부 T&D는 지금 네. 가격대 매수가는 당연히 시초가 이하고요. 네. 목표
목표 수익률은 20%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가격은 9,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로는 서부 T&D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중국인들의 보복 소비, 이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수혜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용산 드래곤시티를 보유하고 있고 복합 쇼핑 기업 역시 보유한 기업으로 앞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에 따른 수혜 역시도 기대가 되고요. 또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한 기업으로 좀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000원으로 가격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대원 대표의 오늘의 전략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힌트이죠.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백혈병 세포 치료제로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급성 췌장암 치료제 임상 2상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JP 모건 헬스케어를 컨퍼런스를 참여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인 만큼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솔트룩스도 CES가 개최하고 나서 오늘 20% 이상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나서 당일날 개최를 하고 나서 슈팅이 나왔듯이, 그리고 피플바이오도 1월 6일 날 오늘 FDA 승인에 대하여 일정이 있었어요. 그런 만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일정이 있는 만큼 이 종목 또한 지금 박스권을 좀 띄고 있죠. 제가 빨간 선을 좀 그어놓은 부분이 12,800원 부근에서 한 15,000원 부근까지 반복적으로 일봉인데 매일매일 좀 반복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하단에 있는 12,8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대원 대표님의 전략주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백혈병 세포 치료제 기업이고요. 임상 2상 승인 예정이 되어 있고 이후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박스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CES 관련해서 관련주 급등세를 보인 만큼 이 종목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50여 개국 그리고 1,500여 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이런 박람회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표 수익률 안정적으로 3%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략주 힌트 제시해 주신 공대원 대표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 이제 잠시 후인데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대원 대표님이 말씀드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수혜주에는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공대원 대표 사진 아래 무료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방금 제시해드렸던 이 힌트에 대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정보의 가치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